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에서는 웬만큼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탄소 배출 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해외산 모델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몇 년 동안 전기버스 모델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동시에 저상화 비율도 높여왔습니다. M버스나 직행 좌석버스가 포함되는 광역버스에서도 전기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순전기버스는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더블데커나 해외 스카이웰사의 단층버스, 수소전기버스는 현대 유니버스 FCEV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도 비내연기관 버스 도입이 이루어졌으니 남은 것은 이제 시외고속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외고속버스는 많은 부분이 단층형 고급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기아자동차 그랜버드가 있고 공장 폐쇄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자일대우 버스의 FX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도입한 곳에서는 모두 내연기관, 디젤을 사용합니다. 한때 천연가스 버스가 운행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비내연기관 버스 위주로만 운행되고 있는 곳이 시외고속버스인데 시내 마을버스 쪽에서 전기버스들이 도입되는 시기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1년 현대자동차 그룹이 금호익스프레스 유상증자를 통해 1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소버스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파트너십 구축이란 의미를 내세우며 고속버스 운송 사업에 수소버스를 공급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현대자동차 수소버스를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해 총 624대를 4년에 걸쳐 보급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발표. 8월에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수소버스가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시외버스는 진주, 창원, 부산 서부, 울산 간을 총 5일 동안 5회 운행했고 통근버스도 3곳에서 운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외고속버스의 수소버스와 관련한 마땅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시내버스 쪽과 관련한 소식이 더 발표됐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는 비내연기관 버스는 시내 마을버스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일렉시티나 일렉시티 타운, 광역버스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일렉시티 더블데커와 유니버스 FCEV가 있습니다. 유니버스 FCEV는 유일한 단층 고급버스 비내연기관 모델입니다. 유니버스 FCEV는 전장 11.76m 유니버스 엘레강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수소 탱크가 천장측으로 올라가며 전고 3740mm이고 후측 연료전지 때문에 승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유니버스 엘레강스 디젤 모델보다 좁아졌으며 다른 광역버스나 시외고속버스에서 쓰이는 시트가 아닌 일렉시티 더블데커에서 쓰이는 시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단거리에서부터 장거리까지 두루두루 운행시킬 목적이라면 전장 12m급 모델을 사용하는 편이지만 유니버스 엘레강스와 같은 전장 12m 미만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11.76m 전장의 유니버스 럭셔리가 생산 중이었을 당시엔 이 모델 또한 꽤 도입되었지만 럭셔리가 단종된 이후로는 앞문만 있는 광역버스 도입을 위한 것 또한 프라임 트림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FCEV에게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면 국산차 비율을 늘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좁은 실내 공간을 개선해야 쾌적성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광역버스는 일부 지역에서 규격 문제 이후로 시외고속버스도 시기에 따라 단에서 장거리 고루고루 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전장 12m 트림의 도입으로 어느 노선이 되었든 등급에 관계없이 크게 불쾌적성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전고는 더 높아졌더라도 디젤 모델과 같은 12m 전장의 수소버스가 없다면 단거리에서 운행하기에는 좋을 버스로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장 12m 미만 유니버스 엘레강스나 그랜버드 그린필드 같은 모델이 중거리나 장거리에서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쾌적성은 전장 12m급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소 전기버스가 아닌 순전기버스가 시외버스에서 운행할 뻔한 적이 있는데 장기간 평택항에서 나오지 못했던 스카이웰 리오넬 모델입니다. 광역버스에선 이미 몇 대 운행되고 있는 모델인데 지난해 전북고속에서 이 모델을 주문해서 운행할 생각이었으나 전주시 의회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2차례 삭감하고 국산 수소버스를 제시하며 평택항을 통해 전북고속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스카이웰 리오넬가 평택항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단층 고급버스 모델 중 수소 전기가 아닌 순전기 모델은 현대자동차에서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산을 선택해야 했지만 시의회 결정으로 스카이웰 전기버스의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막힌 것입니다. 이후 전북고속은 기존처럼 디젤차를 3차로 도입했고 장기간 평택항에서 나오지 못했던 스카이웰 리오넬은 다른 업체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비내연기관 버스가 시외고속버스에 잘 도입되지 않는 문제로 충전소 시설이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 편을 들 수 있지만 충전소 건립은 각 기종점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충전소 건립에 필요한 비용부터만 수십억에 달하고 평균적으로 리터당 2,000원 미만인 경유 가격에 비해 비싼 수소 가격도 따져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5일 킬로그램당 8,8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 킬로그램당 9,900원에서 13,200원으로의 인상 추진 중이란 소식까지 발표되어 가격 부담이 강합니다. 비단 수소 전기 사용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넥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전기차라면 주행거리 확보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더욱 어려운 점도 작용하는데 일렉시티 더블데커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447km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초단거리 시외버스라면 몇 차례 운행할 수도 있지만 202.6km의 서울 호남 전주고속노선과 같은 중거리 이상으로 넘어가면 왕복 한 번만 했을 뿐인데 더 운행하기엔 무리인 수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